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3,800달러 플러스 1%,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동시 승인이고 61,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6만달러 간신히 버티고 반등을 했고요. 미국 블랙록 ETF 예상까지는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세력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ETF 승인전 알만한 세력들은 다 알고 있는 호재였고요. 홍콩에서 승인하려면 중국 본토 건너가서 심사받아야 되고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으니까 정보 보안이 미국만큼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비트코인 빠른 가격 상승보다는 호재선 반영에 세력들 일부 코인들 매도하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동시에 ETF 상장은 되었지만 홍콩은 미국보다 ETF 규모도 작고 중국 정부 변덕에 이러다 버블 생기면 추가 제재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21년 5월 6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상승 잘하다가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마이너스 50% 대폭락을 했었죠.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되는 거니까 알트는 더욱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시즌 종료로 이어졌었죠. 오케이, 호비 거래소가 중국 시장 주도는 하는데 여전히 바이낸스가 1등이고 창펑차오 미국 출국 금지된 상황이라 중국 코인 시장 펌핑 주기는 어렵습니다. 바이든 재선 있는 해인 만큼 코인 시장에 버블 나오는 것도 SEC는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고요. 창펑차오나 샌뱅크먼이 버블 만들고 펌핑을 많이 시켜줬는데 블랙록 레디핑크는 2022년 이전 같은 코인 시장 큰 변동을 매우 싫어합니다. 블랙록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골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목표가 있고요. 21년 5월처럼 한 달 만에 마이너스 51억 폭락 나오면 여전히 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생각하고 큰손 자산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가들은 최대한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율 해지해줄 수 있는 자산에 메인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횡보, 리플, 도지, 솔라나 등 큰 변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1.8%로 재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이후 제자리 잡고 나서 알트코인이 본격 반등을 하는 거죠. 대신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려고만 해도 알트코인 상승세 주춤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할 때도 당시 비트코인 캐시 차트 보면 비트코인 2만 달러 위로 더 못 오르고 횡보하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피보나치 0.5 구간 여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4월 4일 반감기 이후 618까지만 내려온 상태이고요. 비트코인 6만 달러 하락하려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같이 메인 추종 세력 없는 알트코인은 0.5 구간은 두드릴 수가 있죠. 그럼 0.5가 저점이고 여기부터 반등 시작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2019년 하락 이후 낮아지는 거래량에 받아지는 물량도 적어지고 결국에 2018년 저점 부근까지 3단계나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0년 1월 나스닥 신고점에 다시 반등을 했지만 4월 코로나 터지고 또다시 바닥까지 내려갔었고요. SEC가 이더리움 조사와 유니스와까지 소송 건 상태라 알트코인 버블을 약간 또 용납을 안 해주고 있죠. 블랙락 ETF 승인은 비트코인에 집중하라는 거고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정도 승인되어야지 알트 시장도 본격 불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바이든 재선 직전이나 하반기 가면 알트코인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미국 경기가 좋고 대선한다고 시장에 뿌린 유동성도 많아서 알트 거래량 폭등이 시장 달러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5.5% 고금리에 다수 투자자들 예금이나 MMF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한 상태라 내년 금리 인하하면 한꺼번에 시장으로 밀려드는 거고요. 은행 예금해봤자 3% 이자인데 알트코인 50%씩 상승하면 위험 감소하고서도 투자해볼 만한 거죠. 새벽 동안 파르장 연설 또 나왔습니다. 3월 FMC 이후 매주 나와서 계속해서 금리 관련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실업률 GDP 데이터 좋고 유가 상승에 물가도 다시 상승하는 형국이니까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죠. 이번 연설에서는 2% 물가 목표 달성이 확신되기까지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르장 발언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횡보했지만 테슬라는 마이너스 2.7% 더 빠져서 157달러까지 내려갔고요.
연중 고금리가 연말까지 가도 25bp 정도 인하를 하는 거니까 테슬라 포함 고가 자동차 할부 구매하는 데는 부정적이고요. 실적도 내년 정도 되어서나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치킨 게임 들어가면서 직원 15,000명 해고한다고 통보해둔 상태고요. 결국에 중소전기차나 중국 회사들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후 금리 인하에 나스닥 상승하며 테슬라 가격 인상하고 주가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시기가 중요한데 올해 25bp 금리 인하하고도 내년 물가 높고 금리 하락폭 작아지면 테슬라의 빠른 매출 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이제 와서 매도하는 것보다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 낮춰가는 게 긍정적이고요. 시장 전망이 올해 25bp만 금리 인하한다는 거고, 분위기 바뀌면 언제든지 먼저 오를 주식도 테슬라입니다. 공포심리 유도해서 개미들 다 팔게 만드는 거죠. 한국 투자자 가장 많이 매수한 평단 200달러가 150달러 하락에도 손실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전 1,400원까지 상승하면서 코로나 고점까지 위협하면서 테슬라 하락폭을 해치하고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는데 원달러 환율 빨간색 저점 올라가고 수입 비중 높은 한국이 유가 상승이나 중국 무역 적자 전환하면서 원달러 가치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 속도가 선진국 화폐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일부라도 꼭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95년 미국 6% 고금리 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고점 찍고 25bp 약간씩 내리긴 했지만 결국에 5.5% 금리에서 다시 1년간 고금리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는 듯 하다가 IMF 터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고금리 유지한다는 것은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거고, 한국 포함 신흥국의 자금 사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IMF 리스크는 아니지만 글로벌 약한국이 또 터져 나갈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 73,000달러 찍고 피보나치 786까지 내려왔지만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하락이 큰 것은 아닙니다. 786 절반밖에 안 내려왔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도 해지해주고 있고요. 달러 차트에서 최대 618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원달러 차트에서는 786 약간 아래 바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나 97년처럼 IMF 같은 리스크 나오면 달러 차트에서는 비트코인 횡보해도 업비트 내에서는 급등할 수가 있고요. 원화 가격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블룸버그 새벽 동안 뉴스 나왔는데 원화 코인 거래량이 달러 거래량 1분기 앞섰다는 소식입니다. 빗선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 알트코인 선호 경향 강하다, 비트코인 20%, 알트 거래량 80%라는 점도 소개되었고요. 한국 알트 거래량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 선진국 한다고 2000년부터 이야기는 했지만 부동산 의존도 높기 때문에 코인 관련 법 제한은 상당히 늦죠. 비트코인 현물 ETF도 미국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홍콩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다 해둔 상태라 향후 블렐러 ETF 국내 거래되면 해외로 자금 더 빠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창용 총재도 4월 금통위에서 코인까지는 언급 못하고 미국 주식 해외 투자 많아져서 달러 가격 상승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하다가 이제서야 주가나 부동산 상승하는데 자국 주식 투자보다는 미국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우리들도 미국 주식이나 코인은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자산이죠. 그리고 4월 15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블랙럭 총 27만 2천 개 보유하고 있고 하루 만에 1100개 신규 물량이 들어왔고요. 4월 들어서 확실히 3월보다 물량은 작아지는데 그래도 꾸준히 신규 매수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트코인 가격 6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여기 파란색 IBIT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요. 블랙럭 ETF 차트 보면 35달러로 여기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금골드 ETF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여기 박스권 탈출보다는 횡보하면서 최대한 버텨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고요. 시장에 중동 불확실성, 유가 상승, 금리나 리스크는 있지만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 안전한 자산으로 발돋움하려면 큰 가격 변동보다는 버텨주는 모습이 우선 나와야 됩니다. 이번 4월과 5월이 가장 고빈 구간으로 여기 구간 버텨준다면 연말까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는 나올 거다 예상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